반갑습니다. 판멘토 김대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최빈출 기출문제의 3과목 직업정보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직업정보로서 갖춰야 될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직업정보는 객관성이 담보돼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직업정보 활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용 대상자의 진로 발달 단계나 수준, 이용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직업정보는 개발 연도를 명시하여 부적절한 과거의 직업 세계나 노동시장의 정보가 구직자나 청소년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옛날 정보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4번. 자, 3번. 우연히 획득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라도 내용이 풍부하다면 직업정보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틀렸죠? 41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게 나왔는데요. 이 문제 외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자, 직업정보는 과거 자료는 폐기입니다. 폐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버리는 겁니다. 과거 자료를 실증을 위해서 보관한다. 이거 다 틀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정보는 또 뭐가 있죠? 계획적으로 조사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연하게 수집된 정보는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직업정보는 모두 기록해둔다. 그러니까 자료의 출처, 생산일, 그리고 수집자, 정보처, 제공원, 모든 걸 다 기록한다. 요거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2번 보겠습니다. 한국직업사전 2020의 부가직업정보 중 작업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작업환경은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작업원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적, 신체적 영향을 미치는 작업 환경 요인을 나타낸 것이다. 맞죠? 자, 3번 작업 환경은 저온, 고온, 다습, 소음, 진동, 위험내재, 대기환경 미후로 구분된다. 맞습니다. 4번 작업 환경은 산업체 및 작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항상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직업사전은. 자, 2번 작업 환경의 측정은 작업자의 반응을 배제하고 조사자가 느끼는 신체적 반응으로 판단한다. 틀렸죠? 42번의 답은 2번이에요. 답은 2번이고 작업자 그리고 조사자의 반응을 함께 고려한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있어요. 이 4번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는 절대 자료가 아니다. 직업사전은 절대 자료가 아니다. 무슨 자료다? 참고 자료다. 만약에 절대 자료로 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 얘기하려면 길어지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43번 보겠습니다. 이론 강의를 좀 충실히 들으신 분들은 왜 절대 자료가 되면 안 되는지 아실 거예요. 43번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학과 정보 중 공학 계열에 해당하는 학과가 아닌 것은 43번은 여러분 시험에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과 정보는 나온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직업상담사는 여러분들 성인들 대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중고등학교에도 근무하고, 그죠? 대학에서도 근무하고, 또 성인 대상으로 하는 고용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학과 정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공학 계열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생명공학과 맞네요. 이거 생명공학과는 어디예요? 얘는 자연계열이죠. 자연계열이죠. 나머지 건축학과, 안경광학과, 해양공학과는 공학계열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 공학에 대한 걸 좀 보도록 할게요. 공학은요, 공학이 들어가 있는 학과도 있고요, 공학이 없는 학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학으로 골라서는 안 된다. 공학으로. 그래서 공학학과는 여러분들 이제 학과들 기본 이론서에 보면 여러 번 보셔야 돼요. 여러 번 보셔서 이 공학학과에 대해서 눈을 익혀두시고, 또 공학은 항상 비교되는 게 생명공학하고 자연계열이죠. 이거 그죠. 자연계열하고 쓰고 나니까 이상했어. 자연계열하고 공학계열하고 좀 차이를 잘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다. 특히나 자연계열에서 공학처럼 냄새가 나는 학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식품공학과, 임상공학과, 그리고 생명공학과, 환경공학과, 이런 것들은 자연계열이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의류학과는 어디죠? 자연계열입니다. 의류학과. 44번 의상디자인학과가 예체능이에요. 자, 44번 보겠습니다. 워크넷에서 채용정보 상세 검색 시 선택할 수 있는 기업의 형태가 아닌 것은, 44번도 여러분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그냥 중요한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에서 직업상담사를 하고 싶어, 취업지원관을 하고 싶어. 근데 학과를 몰라. 말도 안 되죠. 그죠? 내가 현장에서 일자리를 알아봐 주려고 해. 근데 어떻게 돼요? 검색을 못 해. 검색을 못 해. 그러니까 그 미용사인데 머리 자르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항상 중요한 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대기업, 일학습 병행기업, 그리고 가족 친화기업, 여긴 포함이 되지만 다문화 가정지원 기업은 아니다. 답은 4번이다. 자, 그래서 기업 형태를 좀 정리할 텐데요. 얘는 답이 4번이고요. 자, 오답으로 나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거, 금융권,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중소기업이 아니라 강소기업이에요. 강소기업.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조심하셔야 될 게 뭐예요? 친화계열이에요. 친화는 딱 2개밖에 없다. 딱 2개. 정답으로 되는 게 딱 2개요. 뭐예요? 청년 친화, 가족 친화. 그러면 여기에 엄청 붙일 수 있죠. 그죠? 에너지 친화, 그죠? 환경 친화, 다문화 친화, 어쩌고 친화. 웃기지 마라. 친화는 딱 2가지다. 청년 친화, 가족 친화. 끝.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5번. 45번. 이렇게 답을 딱딱 알려주는데도 틀리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환멘토 믿고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풀이 강의만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제 기출문제에서 나와요, 여러분. 기출문제에서 항상 합격선 이상으로 나와요. 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할 것을 제가 강력히 이연사 추천드립니다. 자, 45번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의 성립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업의 성립조건,
자, 그랬더니 뭐 이런 분이 있어. 아니 선생님, 만약에 기출문제에서 하나도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걱정을 하면요 끝이 없어요. 그러면요 그래요. 제 말이 다 틀려요. 다. 기출문제에서 단 한 문제도 안 나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뭐가 돼요 여러분들? 예상문제의 영역이 돼요. 예상문제 영역. 그러면요 나는 그래, 난 기출문제만 공부했으니까 예상문제 다 틀려. 그러면 딴 사람은요? 딴 사람은 예상문제 맞추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뭐 예상 영역을 잘 찍었다,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뭐 예상 영역이 있어서 그 이론을 딱 얘기했다, 그러면 그 이론을 얘기했는데 그 문제는 똑같냐고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이거 공부했는데 보면서 이런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업 형태가 나오는구나 했는데도 문제 이렇게 나왔을 때 틀리는데, 예상 문제도 모르는데 예상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맞히냐고요. 그 로또 확률 아니에요? 그죠? 제가 하여튼 걱정이, 물론 여러분들 마음 100배, 200배, 1000배 다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뭐 유튜브 이제 한 강의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가장 큰 적은 누군지 아세요? 시험의 가장 큰 적은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 어렵잖아. 어려운 게 아니야. 여러분 스스로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 분명히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기출문제에서 안 나올 수 있다. 안 나오면은 어떻게 된다? 나만 망하는 게 아니다. 남들도 똑같이 망한다. 그죠? 자, 그러면은 그게 이제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시험 주최 측이 좀 편하게 갈까요?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사회입니다. 아셨죠? 공정성 사회예요. 자,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자, 또 이런 거 한 번씩 중간중간 특집으로 해줘야지 또 여러분들이 또 동기부여를 갖고, 그래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죠. 딴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 1번 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시설 내 경제활동은 직업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답 나왔네요. 그죠? 속박에 의한 거는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속박된 활동은 직업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1번이고, 자, 2번. 이자나 주식 배당, 자산 수입은 직업으로 본다. 틀렸죠. 그죠? 제가 헷갈렸어요. 그죠? 2번은 틀린 거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거죠. 속박에 의한 것은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니까 1번이 맞고요. 아이고, 헷갈려. 그죠? 3번. 자기 집의 가사활동은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3번도 틀린 내용이에요. 4번. 속박된 상태에서 재반활동이 경제성이나 계속성이 있으면, 아무튼 속박되면 뭐예요?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번만 맞는 겁니다. 그죠? 자, 문제 읽으면서 저도 약간 헷갈려서. 자, 46번 보겠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분류의 목적이 아닌 것은 1번 각종 사회 경제 통계 조사의 직업단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취업 알선을 위한 구인 구직 안내 기준으로 활용된다. 맞아요. 표준직업분류도 알선 분류로 활용되고 고용직업분류도 알선 분류로 활용되는 거예요. 3번 직종별 급여 및 수당 지급 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산업활동 유형을 분류하는, 말도 안 되죠. 직업분류인데 산업활동을 왜 분류합니까? 답은 4번이죠. 47번.
자, 47번 국가직업훈련에 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정보망은 2번이죠. HRDnet, HRDnet. 자, 이거 지겹게 나와요. 지겹게. 왜 지겹게 나오죠? 예,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써야 되는 게 HRDnet이에요. 그렇잖아요. 내담자가 능력이 부족해. 그래서 능력을 길러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 HRDnet 보고 오세요. 무슨 교육과정 있는지 보고 오세요. 그러니까 원칙은 똑같아요. 중요한 게 중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시험에 나온다. 그죠? 직업상담사야. 근데 기업이 어디 있는지 몰라. 어떤 기업이 있는지 몰라. 그죠? 직업상담사야. 어떤 훈련이 있는지 몰라. 아이고 참 큰일 나죠. 자, 건설기계 설비기사, 공조 냉동기계기사. 그러니까 공조냉동, 냉동실이에요. 냉동실. 냉동실. 그 다음에 승강기. 자, 이런 자격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직무 분야는 3. 기계 분야죠. 기계 분야. 자, 그 다음에 49번. 한국직업사전에서 사람과 직무에 관련된 기능 중 정책을 수립하거나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생각이나 정보, 의견 등을 교환한다와 관련 있는 것은 49번 교환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협의죠. 협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왔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49번에 이제 사람에 대한 기능인데 요새 이거 잘 나오고 있죠. 근데 저는 제가 예언하면 요거 아마 나올 확률이 한 90%입니다. 90%. 왜냐하면 시험 문제 낼 때 내는 범위가 이제 조금 좁아지다 보니까 출제위원들이 만만하게 낼 수 있는 게 요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행스럽게도 다행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틀려주고 계셔요. 왜? 과거에는 이제 이 문제가 좀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뭐예요? 그렇죠. 변별용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사람 정리해 볼게요. 자협, 교감, 오설말서. 자협, 교감, 오설말서. 오설말서. 제 강의는요, 그냥 이거는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거나 중요도가 높아지는 거는 그거 위주로 자세하게 강의를 해요. 아셨죠? 그게 이제 제 강의 특징입니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문이에요, 자문. 대빵이죠. 맨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협의,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감독, 오락 제공, 설득, 말하기, 신호, 그 다음에 서비스. 자, 요 순서도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 기능에서 제일 높은 건 뭐예요? 0이에요, 0. 1, 2, 3, 4, 5, 6, 7. 그 다음에 8이 있죠. 8은 뭐예요? 관련이 없음. 관련이 없는 직종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기계실에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게 관련이 없을 수 있겠죠. 그죠? 자, 50번 문제 갑니다. 50번 문제. 한국직업사전에 부가직업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직무개요죠. 4번. 직무개요가 아니라, 직무개요는 부가직업 정보가 아니라 구성항목이죠. 직업사전에 구성항목 정리해볼까요? 코본 배수부예요. 그래서 코드명을 정한다. 그 다음에 본 직업명을 정한다. 원래 이게 명칭인데 칭이 일본식 발음이라고 해서 뺐어요. 그 다음에 개요, 직무개요. 그 다음에 다 쓰죠 뭐. 직무개요. 수행 직무, 부가직업정보, 부가직업정보. 직무 기능은 부가직업정보 안에 있는 거죠. 안에 있는 거고, 이거는 한국직업사전, 한국직업사전의 구성이죠.
구성을 얘기하는 건데 50번은 부가직업 정보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4번이 아닌 거죠. 4번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50번까지 얘기했는데 뭐 이번 시간 좀 잔소리 같지만 그래도 중요하니까 다시 얘기합시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뭐 하세요? 공부하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하다가 약간 멈췄는데 저도 이제 강의하다 보면 이 강의가 상당히 여러분들 볼 땐 편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답을 설명하면서 답을 체크하면서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가 잠깐 이렇게 멈출 때 있어요. 그런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저도 잠깐 쉬었다가 차 한잔 마시고 다음 강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